이강민의 잡지사 2월호 13번째 페이지. 해마를 쥐어짜며 수년 전 여행담을 겨우겨우 끄집어내는 MC 해마 최민석 소설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장기 기억은 물론이고 단기 기억도 모두 상실한 기억 상실증의 피해자이자 생존자 최민석입니다. 오늘도 숙연하게 시작했는데 생존했다는 게 어딥니까? 생존자라는 그쵸. 거에 감사하면서 기억이 거의 없는데 이렇게 매주 초대해 주시고 이걸 또 네. 꾸역꾸역 꾸려가는 걸 보면 이게 진짜 생존자다. 축복이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하도 평소에 해마를 쥐어짜는 심정이라고 해서 근데 저분 제대로 용어를 알고 쓰시는 거야 해서 찾아봤더니 정확하더라고요.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바꿔주는 게 해마의 역할이랍니다. 그렇죠. 야 진짜 중요하네. 참고로 또 우리가 단어가 잘 안 떠올리잖아요. 네. 누구 오랜만에 동창 만났는데 이름. 이강인 반가워 이름 이강인. 이름 안 저희 떠오르잖아요. 구독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는데 최민식 되게 많아요. 그렇죠. 최민식 소리 엄청 들었고 여행 얘기 너무 재밌고 진짜 매주 기다리고 있어요. 최민식 화이팅 되게 많습니다. 아무튼 그게 왜 그러냐면 뇌의 노화가 그 가장자리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 가장자리 엣지 부분이 하는 역할이 바로 언어의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단어 같은 것, 고유명사 그걸 기억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제 보통 이제 35이 넘어가면 뇌의 노화가 주변부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살살살 우리가 영화 배우의 이름, 그다음 매주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지만 라디오 방송을 듣고 계시지만 스페인에서 뛰는 축구 선수 이름. 그렇죠. 제 이름을 최민식으로, 이강인으로. 그리고 진행자의 이름을 이강인으로 기억하는 착각하는 그런 이제 현상이 그분들을 이해할 수 있게 거죠.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늙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해마를 어르고 달래며 여행설을 쥐어짜는 최민석 소설가와 함께합니다. 자, 금요일 이 시간이 처음에는 5도시 이야기 컨셉으로 저희가 기획을 했는데 지금까지 마드리드, 베를린,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3도시를 가봤고요. 이제 2도시가 남았는데 오늘 갑자기 폭주를 하시겠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이게 뭐 폭주인 줄 몰랐는데 듣고 보니까 처음에 5도시 얘기했는데 오늘 2도시 다루면 이게 끝나는 거네요. 오늘 2도시를 한꺼번에. 그래서 질문지가 이렇게 폭주를 하겠다고. 폭주 맞네. 왜 갑자기 이런 광속 행보를 보이시나요? 빨리 끝내고 손 털고 나가고 싶다. 저는 뭐 아무런 생각이 없고요. 그 원래도 아무 생각이 없었고 지금도 아무 생각 없고 앞으로도 그런데 그냥 소개하기에 오늘 다룰 2도시를 한꺼번에 얘기를 해야 뭔가 이제 잘 전달이 될 것 같아서 맛이 산다. 그래서 오로지 프로그램의 질을 위해서 2도시를 동시에 선택했습니다. 과연 그 의도가 맞는 것인지 일단 들어보고 진정성을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1 구성으로 만나볼 2도시 어디인가요? 멕시코 시티 그리고 산 크리스토발 데 라스 카사스입니다. 이름이 좀 길죠. 죄송합니다. 둘 다 멕시코 도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나로 묶은 거죠. 죄송할 필요가 없는 게 제가 어제 공룡 시간에 고비랍토르 미누투스, 네메그토니쿠스 키투스, 나토베라토르 폴리돈투스 이런 공룡들을 지금 단련이 됐기 때문에 나토베라토르 폴리돈투스. 산 크리스토발 데 라스 카사스 정도는 뭐 구미시 정도로 아주 쉽습니다. 걱정 마시고요. 근데 멕시코 시티야 멕시코의 수도 워낙 유명한 도시인데 그렇죠. 산 크리스토발 데 라스 카사스는 처음 들어보네요. 멕시코 시티는 뭐 다들 다 아실 거고요. 그 이제 스페인어로는 이제 시우다드 데 메히코. 그러니까 시우다드가 뭐죠? 시티가 스페인어로 시우다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고 이 산 크리스토발 데 라스 카사스는 사실 그 산 속에 있는 여행자들의 성지 같은 곳이에요.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당연히 그 인도네시아의 발리는 아실 거고 네팔의 그 포카라에 가면 뭐 한 일주일 계획 잡고 갔는데 한 달 동안 못 나온다. 뭐 그만큼 이제 여행자들을 그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그런 성지들이 있는데 예컨대 뭐 베트남의 사파, 태국의 빠이 뭐 그런 곳에 비견할 만한 곳인 거죠. 약간 오지 느낌의 휴양지 느낌 같이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이죠. 멕시코 남부에 있다고 하네요. 산 크리스토발 데 라스 카사스는. 네네. 이게 그 치아파스 주라고 멕시코 제일 남쪽에 있는 주예요. 근데 이 주가 과테말라랑 맞닿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소개할 이 산 크리스토발 데 라스 카사스 여기에서 조금만 더 가면
과테말라가 나옵니다. 그럼 뭐 남미 대륙과도 그렇게 멀지 않은. 그렇죠. 예. 많이 내려갔으니까. 멕시코는 이제 우리가 뭐 좀 헷갈릴 수는 있는데 보통 이제 북중미로 분류가 되니까. 네. 예. 하지만 이제 중남미랑도 맞닿아 있는. 네. 네. 좋습니다. 산 크리스토발 데 라스 카사스. 요것은 이제 잠시 후에 떠나보기로 하고요. 일단 우리가 멕시코 입국부터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멕시코 갈 때 보통 경유해서 가지 않나요? 그렇죠. 굉장히 멀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미국을 거쳐서 가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가서 거기서 또 그 텍사스에 있는 휴스턴을 거쳐서 그다음 멕시코 시티로 입국을 했고요. 네. 미국을 거치지 않으면 대부분 뭐 캐나다를 거치는 직항은 아예 없습니까? 직항이 예전에는 있었어요. 예전에는 있었어요? 그 멕시코 국영 항공사인 그 아에로 멕시코랑 그 대한항공에도 있었다고 하는데 네. 지금 제가 오늘 이제 출연하기 위해서 최근 그 항공편을 보니까 네. 지금은 직항이 없더라고요. 근데 직항이 있었다고 해도 그게 뭐 짧게는 14시간에서 그다음 그 기류에 따라서 16시간까지 걸리거든요. 직항이? 야. 직항 타는 게 오히려 더 힘들 그 정도면 정도로 한번 경유하는 게 나아요. 한번 내렸다 가는 맞아요. 게 무릎도 펴주고 낫습니다. 그렇군요. 이래서 중남미는 북중미 중남미는 뭐 가려고 맘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왠지 멕시코는 그건 제 생각에 입국하면 그 멕시코 전통 중창단이 나와서 막 환영해주고 그럴 것 같은 분위기인데 멕시코의 첫 인상 최 작가는 어땠나요? 그 중창단은 이제 마리아치 악단이라고 하는데 마리아치 악단이 환영해 주는 일은 없지만 일단 멕시코에 가는 비행기를 타는 순간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모자를 쓰고 있어요. 그래요? 일반 사람들이? 그게 멕시코의 패션 스타일이에요. 그 마리아치 악단들이 쓰는 그 큰 모자, 전통 모자를 쓰고 그게 우리 한복 같은 전통 의상이 아니라 그게 굉장히 힙한 겁니다. 지금도 입고 있군요. 예, 그리고 남자들은 꼭 그 턱수염을 길러요. 구렛나룻을 굉장히 길게 기르고 여자들은 그 멋있는 패션 스타일이 그 말부츠라고 하는 가죽 부츠 있죠. 긴 거. 그걸 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마리아치 악단은 없지만 그런 비슷한 분위기를 일단 비행기에서부터 그분들이 북치면 바로 마리아치 악단인 거예요. 그렇죠. 느끼죠. 그러니까 딱 갈아타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휴스턴에서 멕시코 시티로 가는 비행기를 갈아타는데 일단 휴스턴에서부터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그렇고 일단 멕시코 시티 공항에 딱 내리자마자 받은 그 첫인상이 보통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가 그 행정적으로 영토, 국민, 주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나라는 그게 아니다. 물론 이제 행정적으로는 그렇겠지만 실질적으로 멕시코를 구성하는 3요소는 음악, 대화, 양념이다. 이렇게 딱 느꼈습니다. 첫날부터. 음악, 대화, 양념, 뮤직, 토킹, and seasoning. 그렇죠. 이게 최 작가가 느끼기에 멕시코의 제가 느낀 3대 거죠. 구성 요소다. 왜 그렇게 느끼셨나요? 일단은 이제 공항에 내리면 그 뭐 비행기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이제 한국에서 가면 밤 비행기로 내릴 일이 많을 거예요. 그럼 대중교통이 보통 이제 끊겨 있어서 그 택시나 뭐 그 우버 같은 공유 차량을 타고 이제 그 예약한 숙소까지 가셔야 되는데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대부분의 여행자들이 이제 그 택시의 문을 딱 여는 순간 택시 안에서 마치 그 음악에 음악을 틀 때 나오는 그 소리를 음표로 환산한다면 문에서 음표가 와르르 쏟아져 내리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가끔 그 야밤에 튜닝한 차들 중에 그런 차들 있잖아요. 그런 그 음악 소리가 굉장히 우렁차게 먼저 나를 맞이한 거죠. 그러니까 음악 소리가 나오고 그다음 택시 기사가 얘기하는 올라 이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이제 공항에서 숙소로까지 가는데 한 30분 정도 걸렸는데 이때 이 기사가 쉴 새 없이 노래를 따라 부르는 거예요. 음악 틀어놓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뭐 딱히 할 말이 없으니까 나한테 이제 좋아하는 노래가 있느냐. 그래서 뭐 제가 아는 가수가 있나요? 뭐 그냥 제니퍼 로페즈 뭐가 부른 그 스페인어 버전이 몇 개 있으니까 노메 아메스라고 날 사랑하지 마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걸 틀더니만 날 보고 따라 부르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니 뭐 어쩔 수 없이 밤 12시 다 돼서 비행기 10몇 시간 타고 숙소까지 그걸 따라 부르면서 갔는데 근데 이게 그 굉장히 이질적이고 흔치 않은 경험이 아니에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우버를 타든지 버스를 타든지 택시를 타든지 항상 이렇게 그 음악이 먼저 나를 맞이하는 거죠. 라디오 디제이를 멕시코에서 했어야 되네.
라디오 DJ들이 말 쉬지 않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 축구 우- 중계하듯이. 우리는 축구 중계하듯이. 그렇죠. 빠르르르르르르르 예, 또! 볼롤롤롤롤롤롤 이렇게. 하듯이 예, 아하. 계속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서 하는 게 낫겠네요. 최 작가를 한 번 더 놀라게 한 부분이 숙소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숙소가 그 중남미는 이제 뭐 대부분 그렇지만 특히 이제 멕시코도 네. 굉장히 덥기 때문에 이 약간 설명이 필요한데 네. 에콰토르가 그 에콰도르. 영어로 이퀘이터 적도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에콰도르가 해를 정면으로 맞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구에서 가장 튀어나온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그 위아래로 날씨가 이제 굉장히 무더운데 아하. 해를 가까이서 받으니까 네. 멕시코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멕시코 선조들의 지혜의 결과가 뭐냐면 네. 건물들이 대부분 잘 산다는 집은 석조 건물입니다. 아, 우리 돌로. 동빙고, 서빙고, 동빙고 이런 데 아. 들어가면 옛날 돌로 지어서 네, 시원하기 때문에 얼음도 조선시대에 얼릴 수 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더운 기후 때문에 네. 멕시코의 웬만한 호텔이나 네. 그 좋은 건물은 심지어 그 별다방, 아. 스타땡스까지도 다 네. 돌로 지어져 아, 있는데 그래요? 이게 실내가 시원하면서 동시에 네. 돌로 지으면 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얘기하면 반갑구만 그러면 아. 반갑구만 이렇게 되는 거죠. 만. 그렇죠. 아, 울리는군요. 그렇죠. 이제 호텔을 예. 대부분 돌로 지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처음에 그냥 뭐 환영 음악을 틀어주는 줄 알았어요. 밤에도 음악이 계속 나오고 예. 잘 때가 되면 음악을 끄겠지 싶었는데 네. 잘 때가 되니까 약간 그 취침 음악 같은 거 발라드 같은 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잘 때는 또 클래식 같은 게 나와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저는 이제 시차 적응이 안 돼서 네. 그 쉬어야죠. 완전히 시간이 반대거든요. 네. 그러다 이제 겨우 잘 때쯤 되면 네. 음악이 갑자기 네. 흥겨운 라틴 댄스 음악으로 바뀝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뭐냐면 네. 아침이 됐다는 거죠. 아. 그래서 이 음악을 기상나팔처럼. 좋아하는 이 사람들의 그 굉장히 그 정열적인 취향과 네. 이들의 더위를 피하고자 하는 그 지혜가 심지어 맞물려서 자체 스피커 시스템이 그렇죠. 이 건물마다 장착돼 있어요. 건물이 거대한 스피커통의 역할을 한다. 네. 그런 그렇군요. 뭐 시너지 같은 멕시코 효과가 사람들은 나오죠. 뭐 쉬고 싶을 때 없습니까? 음악 잠깐 좀 거리 두고 싶을 때 없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한 번은 그 제가 이제 대부분 이동을 이제 거기서 우버로 하는데 네. 그 우버를 한 20번 정도 탔는데 네. 딱 한 번 그 기사님이 음악을 전혀 안 틀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일단 물었어요. 네. 멕시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네. 음악을 트느냐. 자기들은 손님들을 접대할 때 네. 음악을 틀지 않으면 네. 그것은 굉장한 그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서비스가 낮다. 예. 그러니까 항상 손님들을 그 반갑게 맞아주는 네. 소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식당에 가도 뭐 공항 대합실에 가도 역 대합실에 가도 호텔에 가도 어디든지 음악이 우렁차게 나오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정적을 굉장히 못 견디는 이 사람한테 불편한 공기를 선사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은 대신 나는 대화를 왕성하게 한다. 그러면서 대화를 왕성하게 한다면서 그래서 음악을 안 들었군요. 그래서 나는 음악 말고 굉장히 당신한테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네. BPM으로 따지자면 네. 그 뭐 한 320에 버금가는 그런 속도로 옛날 그 김건모 씨의 그 잘못된 안녕, 잘못된 만남 랩 있죠. 그쵸. 그걸 하는 속도로 계속 얘기를 최민석 작가는 MC 해마지만 그분은 진짜 MC MC 해머처럼 해머. 랩을 했군요. MC 스나이퍼. 네. 네. 그 그러면 누구죠?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MC 아웃사이더. 아웃사이더처럼 그렇죠. 예, 그렇게 계속 말을 하더라고요. 네. 대단합니다. 그럼 그 중에는 약간 군대 얘기에 축구 얘기 얹어서 군대에서 축구하는 얘기하는 느낌으로 음악과 대화를 같이 얹어주는 분도 계시나요? 대부분이죠. 대부분. 우리가 패션에 그 TPO가 있다고 하잖아요. 타임, 플레이스, 오케이션. 그것처럼 이제 음악도 대화도 음악에 맞춰서 합니다. 발라드 음악을 틀면 갑자기 뭐 저한테 뜬금없이 너 첫사랑은 언제였니? 막 진행을 하는구나.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라틴 댄스 음악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뭐 굉장히 그 자기 삶에서 잊을 수 없는 흥겨움, 뭐 격정적인 대화 이런 걸 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음악과 대화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비행기를 타는 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에서. 네. 그 왜 그러냐면
그 모르겠어요. 뭐 멕시코 이어폰 회사의 그 생산에 차질이 생겼는지 대부분 이어폰을 잘 안 써요. 그러면서 그렇군요. 네. 각자의 그 네. 스마트폰으로 네. 음악을 틀어서 아, 듣습니다. 되게 민폐 아닌가요? 우리 기준으로는? 근데 그게 이제 멕시코의 문화인 게 그 네. 사람들은 그걸 민폐라고 생각 안 해요. 아, 마치 이제 택시를 타면 네. 택시 기사가 네. 음악으로 음악으로 대접하듯이. 대접하듯이 네. 자기 각자 이제 뭔가 그 음악을 들으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걸 네. 같이 듣습니다. 같이 즐겨요. 다 그래서 틀어놓- 가끔씩 다른 사람은 네. 뭐 가만히 있다 얘기를 해요. 네. 너 무슨 음악은 없냐? 신청곡도 받아요. 아, 그래요? 신청곡을 야, 받으면 네. 그걸 또 틀어주고 네. 그러면 이제 비행기가 이제 그래도 제한된 공간이니까 소리가 섞일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 사이에 묘한 질서가 있습니다. 예컨대 네. 뭐 한 10번 자리쯤에 예. 있는 사람이 예. 발라드 음악을 듣고 있다. 예. 그러면 한 20번까지 있는 사람들은 또 음악을 안 틀어요. 한 20번쯤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네. 그 사람들의 그 전통 레게 음악이라고 해서 레게똥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 예. 우리로 치자면 약간 그 고속도로 믹스 트로트 음악 같은 건데 네네네. 그거 굉장히 신나요. 그거는 이제 그 앞부분에 이제 10번까지가 A존이라면 네. 요 사람들이 이제 B존에서는 아, 그런 예. 음악을 틀어서 자기들끼리 묘하게 볼륨 조절을 합니다. 같이 질서가 형성되는구나. 그런 그 나름의 질서가 형성돼 있죠. 예. 약간 우리 집에 왜 왔니 노래 부를 때처럼 한쪽에서 흥을 올리다가도 다른 쪽 네. 턴을 넘겨주고. 네. 그 처음엔 저도 그게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예. 그쪽으로 이제 중남미를 한 달 가량 여행을 하다 보니까 네.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즐기는구나. 내 물론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하고. 예. 물론 개 중에는 그게 싫은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뭐 딱히 표현하지 않고 대부분 같이 즐기면서 넘어가는데 왜 그러냐면 네. 이 사람들은 어딜 가나 음악이 있기 때문에 음악이 흘러나오는 걸 그렇게 이제 뭐 불편하게 느끼지 않고 오히려 음악이 없는 것을 불편하게 느끼죠. 일상의 공기처럼 네. 느끼는군요. 일단 뭐 내용은 재밌는데 일단 여기까지 들었을 때는 저는 멕시코랑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베를린이 그립고요. 자, 근데 멕시코를 구성하는 3요소 음악과 대화는 이제 알겠는데 마지막 양념은 뭔가요? 그렇죠. 양념. 네. 이게 이제 그 멕시코를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인데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쌀사 소스라고 하잖아요. 살사 소스. 요거는 약간 역전압 같은 중복된 표현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쌀사의 그 춤이라는 뜻도 있지만 네. 쌀사의 소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쌀사 소스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이제 매운 소스라는 뜻으로 이제 쓰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이 히스파노 아블란테라고 해요. 그 스페인어권 사람들을 그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들이 들으면 양념 소스 이렇게 들어서 한국인들은 되게 반복법을 사랑하는구나. 식사는 잡소서처럼 중복 표현이군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그 한국인을 반복법을 사랑하는 민족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 멕시코인들이 소스를 굉장히 사랑하는데요. 네네. 어느 식당에 가든지 그 3단 트레이가 있어요. 이 3단 트레이가 뭐냐면 보통 이제 뭐 좀 고급 호텔이나 좋은 커피숍 다니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영국의 애프터눈 티 세트 있죠. 요새 우리나라에도 간혹 있어요. 성장 티 문화라고 해서 왕궁에 있을 것 같은. 그렇죠. 이 3단 트레이가 금색으로 있으면 그 트레이가 뭐 그 한 단마다 뭐 6구역 아니면 이제 8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면 봐봐요. 3단인데 6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으면 총 18구역. 그렇죠. 8구역으로 나눠져 있으면 총 24구역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 다 소스가 담겨 있습니다. 빈칸 없이 소스가 다 20개 안팎의 소스가 담겨져 있는데 이게 뭐 타코 집에 가든 브리또 집에 가든 어느 집에 가든 다 다른 소스인 거죠. 다 다른 소스가 담겨져 있는데 그게 그 식탁 앞에 꼭 놓여져 있어요. 그게 없다? 그러면 음식이 나올 때 웨이터가 그걸 같이 들고 나옵니다. 굉장히 미안한 표정으로. 이거 늦게 가져왔습니다. 이런 표정으로. 음악과 함께.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뭘 또 새로운 충격을 받았냐면 그렇게 소스가 많잖아요. 18개에서 뭐 24개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찍어 먹는 게 아니라 그걸 자기만의 방식대로 또 조합해서 먹습니다. 거기에 있는 걸 2-3개씩 섞어서 먹어요. 그래서 저는 그 흔히 이제 그 인터넷 유행어로 현타라고 하죠. 창의성이 메마른 소설가라서
그 현실 자각 타임을 느꼈어요. 맨날 뭐 맛소금이나 찍어 먹을 줄 알았지. 네. 예.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활 속에서도 창의성을 찾는구나. 무한대의 조합 아니에요. 그렇죠. 무한대죠. 예.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소스를 사랑하는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네.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공유 숙소에서 묵었는데 네. 그 주인이 네. 그 당연하다는 듯이 그 제 머리맡에 네. 칠리 소스를 한 통 놔뒀더라고요. 이 선물이다. 침대 머리맡에? 네. 어. 뭐 자다가 생각나면 먹으라는 듯이. 뭐 웰컴 초콜릿 같은 건가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웰컴 음료로 탄산수 같은 게 한 병이 있는데 네. 그래서 나는 이 가는 식당마다 네. 소스가 24개씩 있는데 굳이 왜 또 칠리 소스를 주는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거를 그 멕시코에서 제일 큰 차풀테펙 공원에 가서 발견을 했습니다. 뭘요? 거기 가면 팝콘을 굉장히 많이 팔거든요. 네. 그냥 팝콘을 팔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팝콘을 사서 네. 가방에서 칠리 소스를 꺼내가지고 뿌려서 아이, 먹습니다. 안 가봤다고 거짓말 지어내지 진짜예요, 마세요. 진짜. 가방에서 칠리 소스를 가방에서 꺼낸다고. 칠리 소스를 한 사람이 꺼내서 그냥 먹어요. 어쩌다가 그냥 아니야, 몇 명이 나 진짜 진짜 꺼내서 먹어요. 뭐 된장통 꺼내듯이 뭐 네. 꺼내는 거예요, 뭐야. 그래서 이제 네. 그 숙소 주인도 저한테 예. 칠리 소스를 머리맡에 둔 거죠. 이거 들고 다니면서 먹으라고. 휴대용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비유하자면 한국인이 예. 고추장 들고 다니면서 오만데 다 찍어 먹는 것과 이거 똑같은 못 거죠. 믿겠는데. 그럼 멕시코 가면 옛날에 우리 휴대전화 이렇게 빌리듯이 실례하지만 저기 칠리 소스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이거 가능하겠네요. 제가 안 해봤지만 예. 일단은 예. 일단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죠?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소스가 다 있으니까. 그런데 정말 내가 궁하다. 네. 정말 심각한 소스 중독자다. 네. 그래서 길 가는 사람 한번 붙잡고 네. 마치 우리가 그 유튜브에서 오사카 사람 보고 네. 길 가다가 빵 그러면 네. 오사카 사람들이 총 맞고 쓰러지는 흉내 내듯이 무슨 유튜브를 보시는 거야? 그 오사카 사람들 그거 해요. 그래요? 예. 길 가다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빵 하잖아요. 예. 그럼 총 맞고 쓰러지는 흉내 내줍니다. 뭐야 이거? 아무튼 이 멕시코에서 네. 실례지만 소스 좀 빌릴 수 있습니까? 네. 라면 가방에서 주섬주섬 소스를 꺼낼 수도 있다. 꺼낼 수도 있다. 예. 아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물론 이제 저희 주관적인 경험이 많이 작용한 겁니다.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뭐 지금까지 내용을 토대로 가장 멕시코다운 순간을 우리가 조합해 보면 음악이 흐르는 식당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온갖 소스들을 듬뿍 뿌려 먹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네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사실 그 멕시코에서 가장 멕시코다운 순간이 뭐냐고 묻는다면 네. 제가 여기를 갈 때만 하더라도 뭐 지금도 스페인어를 잘 못하지만 네. 스페인어를 진짜 속성으로 딱 20시간 개인 교습을 받고 떠났거든요. 얼마나 못했겠어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한테 호기심을 품고 그 문법도 틀리고 속도도 느린 그 스페인어를 끝까지 참고 들어주고 기다려주는구나. 또 거기서 끝내지 않고 또 질문하고 저와 대화하려고 보여주는 그 열의와 관심과 네. 이 인내심. 네. 그래서 그 인내심을 이제 파시엔시아라고 하거든요. 페이션스. 네, 페이션스죠. 근데 멕시코 시스템이 이제 인내심이 없으면 네. 뭔가 좀 느리고 네. 시스템이 좀 잘 안 굴러가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파시엔시아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파시엔시아를 여행자인 저한테도 발휘해 주는 것. 그게 가장 멕시코다운 순간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이런 구간이 있어야지. 뭐 양념, 뭐 대화, 음악 이렇게 하고 멕시코 마무리하면 대사관에서 연락 옵니다. 예, 이런 멕시코 사람들이 굉장히 그 정이 많고 기다림의 미덕. 예, 굉장히 잘 기다려줘요. 매력적이네요. 멕시코 시티에서 갈 만한 곳을 추천해 주신다면? 아까 제가 이제 팝콘 먹는 거 보면서 충격받았던 공원. 그 차풀테펙 공원 여기가 네. 멕시코에서 제일 큰 공원인데 일단 엄청나게 커요. 네. 그냥 큰 게 아니라 일단은 그 뭐 도쿄가 가까우니까 많은 분들이 그 벚꽃으로 유명한 우에노 공원에 가보셨을 텐데 거기 가면 굉장히 큰 호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호수가 있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 오리배를 타는 건 물론이거니와 네. 이 공원 안에 미술관, 네. 동물원, 그다음 박물관, 네. 그다음 여기서 굉장히 유명한 그 박물관도 아무튼 그 두 개가 있어요. 네. 그 국립인류학 박물관이 있고 네. 현대미술관이 있고 그다음 이 차풀테펙 공원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는 네. 차풀테펙 성, 예, 성 혹은 이제 요새라고도 번역이 되는데요. 네. 여기까지 있는데 이제 성 혹은 요새라고 번역된다는 거에서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지만 네.
여기가 뭐냐면 그 과거에 그 멕시코 시티로 그 인근 지역에서 침략을 해오면 이 지역 군인들이 막아냈어요. 여기서. 네. 그러니까 이들을 기리는 그 기념 작품들이 많아요. 그리고 멕시코의 그 여기 이제 수탈의 역사가 많잖아요. 네네. 예, 스페인에서 이제 그 수탈을 오랫동안 식민지를 지배를 하면서 했으니까 예. 그때 억압받아온 멕시코 민중들을 기념하고 있어요. 약간 그래서 추모 공간 느낌도 있구나. 예, 그래서 이 성 혹은 요새라고 불리는 이 이미지와는 다르게 네.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미술 작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유럽의 그 성을 다녀보면 네. 그 지배 계급들을 기념하는 네. 미술 작품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멕시코는 다릅니다. 포커스가 피 흘리고 억압받은 민중들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풀테백 성에서 이 미술 작품들을 보다 보면 네. 확실히 멕시코가 어떤 사람들에게 그 조명을 하고 있구나. 역사의 주인공을 민중으로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건 또 뭡니까? 멕시코인들이 퍽하면 바닥에 드러눕는다? 그때 이제 그 차풀테백 그 공원에 가서 그 안에 있는 인류학 박물관에 갔는데 네. 때마침 폭우가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밖에 못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1층 로비에서 저는 이제 딱 서서 그냥 비가 개겠지. 그 이제 아열대 기후니까 네. 금방 내렸다가 또 뭐 해가 쨍쨍 뜨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잘 안 개는 거예요, 날이. 그러더니 사람들이 네. 뭐 남녀노소 불문하고 네. 하나 둘씩 바닥에 드러눕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비가 안 개니까. 그러면서 배낭을 굉장히 능숙하게 네. 베개처럼 활용을 해서 다들 드러눕고 뭐 벽에 기대더니만 네. 나중에 보니까 네. 한 8알 이상의 사람들이 네. 다 바닥에 드러누워 있는 거예요. 8알? 예. 그래서 내 주변에 10명 중 8명이 드러놓으면 그래서 나도 이게- 드러놓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거대한 네. 뭐 그 DVD 방 같은 그런 풍경이 연출되는 거라서 예. 제가 좀 당황을 했어요. 이거 여기서만 그런가 뭐 싶었는데 행위예술인가? 뭐 나중에 그 국립영화관이 있어요. 네. 거기에 갔는데도 거기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또 드러눕더라고요. 영화 굳이 안방 놔두고 국립영화관 가서 그 바닥에서도 그렇고 예. 그 앞에 잔디밭이 있으니까 잔디밭은 그냥 100% 드러넘는 공간인 거예요. 침대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네. 굉장히 잘 드러넘는구나. 그리고 굉장히 자유롭구나. 그렇게 느꼈는데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 뭐 대충 사는 것 같잖아요. 예.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제가 이날 이제 그 비가 그치고 난 다음에 딱 그 제가 이제 그 여기서 이제 현실 자각 타임을 많이 가졌는데 네. 또 한 번 그 뒤늦은 깨달음이 온 거예요. 아침에 갔던 카페에 커피값이랑 빵값을 계산을 안 하고 왔구나. 무전 취식을.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예. 그래서 서둘러서 택시를 타고 그 카페에 갔는데 네. 그 주인한테 그 카페 문을 막 닫으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너무 미안하다고. 네. 뭐 내가 아까 아침에 깜빡하고 그냥 왔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That's all right, bro. 그러면서 괜찮아 형제. 그래서 나는 네가 반드시 올 줄 알았다. 오늘 안 오면 내일이라도 올 줄 알았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말이 반드시 올 줄 알았다. 그러니까 괜찮다는 게 아니라 예. 반드시 올 줄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그게 너무 고마워서 기다림의 미덕이네. 예, 진짜. 저도 이제 혼자 여행하고 있는데 네. 순간 이렇게 그 믿음의 공동체 같은 게 생겨서 한번 껴안아 줬습니까? 뭐 차마 부끄러워서 껴안지는 못하고 예. 막 마음속으로 눈물이 핑 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끈끈하게 지내고 있다는 그걸 이제 깨닫고서는 그때 그 지역을 이제 멕시코 시티를 여행할 때 굉장히 늘 따뜻한 마음의 상태로 돌아다녔죠. 아무데나 좀 벌렁벌렁 드러눕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속에는 속정과 따뜻함이 있다. 그렇죠. 예. 소칼로 광장도 꼭 가봐야 될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소칼로 여기는 광장. 일단은 그 멕시코 국기가 네. 굉장히 큰 대형 국기가 있어요. 반드시 여기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환전하는 곳도 많고 이제 장기간 여행을 하면 이제 유심칩을 사는 게 제일 싸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를 가야 그 근처에서 유심칩도
살 수 있습니다. 멕시코 그러니까 여행의 시작점이군요. 시작점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인이 갈 만한 곳은 네. 플랑코 지역인데 네. 여기가 그 멕시코 시티의 청담동 같은 동네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그 넷플릭스 같은 드라마를 통해서 멕시코를 굉장히 그 마약상이 우글거리는 그 소굴 같은 곳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그렇죠. 네. 이 플랑코 지역에 가보시면 네. 멕시코의 깔끔하고 정돈된 그 멕시코 시티의 품격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예. 멕시코 시티의 예. 품격. 예. 그래서 여기에 가셔서 비록 이제 컬처 쇼크를 받는 한이 있을지라도 네. 멕시코의 그 진면목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컬처 쇼크는 왜 봤죠? 아, 내가 생각한 멕시코와 달라서 실제 느낌이 멕시코가 달라서. 이렇게 다르구나. 예. 네. 그다음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지역은 네. 이제 로마 노르테. 예. 로마 노르테. 예, 로마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옛날 그 로마. 라틴 제국 때 로마고 네, 네. 노르테는 이제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로마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우리로 치자면 약간 동부 이촌동 같은 동네예요. 약간 이제 부촌이면서 화가 났네. 예, 네. 식당이나 카페가 많고 그 나름의 개성이 있는 동네인데 네. 이 멕시코 시티로 여행 온 그 서구권 여행자들이 반드시 가는 네. 지역입니다. 약간 일종의 그 힙스터 지역 같은 데인데 여기에 가면 네. 정말 그 아까 그 이강민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그 마리아치 악단, 중창단. 예, 아저씨들이 아저씨들. 카페에 앉아 있으면 아하. 열로 솔레로미요 그러면서 여기 계시는구나. 예, 갑자기 와서 예. 제 생일도 아닌데 마치 생일인 것처럼 막 네네. 축하하면서 연주를 해줘요. 그 진짜 커다란 전통 모자 네. 그걸 쓰시고 네. 이제 그 검은색 바지를 입었는데 그 옆단에 네. 금박으로 장식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 끝이 굉장히 뾰족한 가죽 구두를 신고 예. 다 와서 하나같이 웃으면서 연주를 하고 굉장히 적은 돈을 받으면서 감사해야 하는데 그러다 관광객이 전혀 시선을 주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에르마노 그건 아니지 라는 듯이 갑자기 연주를 딱 끝내버리고 가버립니다. 칼 같네. 예. 이분들도 챙길 건 챙기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그래야 점심 때 국밥이라도 그렇죠. 불백이라도 드시거든요. 팁을 좀 드려야 되고 예. 처음에 왔을 때부터 내가 관심 없다. 네. 괜히 여기서 헛수고하지 말라라는 표시로 이렇게 손을 딱 저어주면 네. 바로 떠납니다. 아하. 그러면서 이분들한테 그 자본주의의 냉엄함 이런 것도 또 배울 수 있죠. 그렇죠. 이분들도 한없이 베풀진 않습니다. 최민석 작가가 대화하면서 눈빛을 보니까 대충 예상하신 것 같은데 멕시코 시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두 번째 도시 산크리스토발 델 라스 카사스는 얘기할 시간이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타개하면 좋을까요, 이 상황을? 본의 아니게 이해분으로 해서 산크리스토발 본의 아니게 맞습니까? 왜냐면 제가 아니요. 눈빛을 보니까 아니요, 그럴 리가요. 전혀 조급해하지 않고 최대한 멕시코 시티 천천히 얘기하는 게 2회분으로 지금 몰고 간 느낌이에요. 멕시코 시티는 생각만 해도 사람들이 말을 빨리 해서 네. 막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크리스토발 데 라스 카사스 사실 여기를 소개하려고 멕시코 시티를 간 거였거든요. 오늘은 프리뷰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비행기를 타고 산크리스토발 데 라스 카사스로 가야 됩니다. 뭔가 저기가 당하는 느낌이에요. 산크리스토발 델 라스 카사스로 1회분이 나옵니까? 만약 거기서 빨리 끝내면 예. 빨리 끝나면 제가 또 비행기를 타고 여러분들을 콜롬비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콜롬비아로 또 바로 날아갔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주도권을 뺏긴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협력하는 거죠. 콜라보. 믿고 한번 기다림의 미덕으로 저도. 에르마노. 형제. 이래놓고 먹튀하지 않을 거란 형제 말이야. 믿어주십시오. 형제. 난 당신네 올 줄 알았어. 최민석 작가 5도시 이야기에서 지금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가는 느낌인데 일단 다음 주도 떠나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무차스 그라시아스. 고맙습니다.